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2025년 9월 29일부로 저는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좀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와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주은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성, 솔직함,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보여왔던 저의 투명함에 대한 신뢰로 저와 함께하고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저를 믿고 신뢰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자유와 혁신에 처음 이제 최고위원직에 도전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정치인을 하고 싶은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가끔 저에게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출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출마 의사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혁신에 이런 최고위원직에 도전을 했던 건 6.3 대선에서 제가 봤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전에 말로만 듣던 부정선거를 개표 관람인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수백 장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셨구나 라는 것 하나와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이 두 가지 제가 그날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실 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개인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대통령께서도 이거 밝히려고 하시다가 파면까지 되셨는데 개인이 과연 할 수 있나? 그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지키자. 모르겠다. 이거를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도 지키고 싶다라는 거 하나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자유와 혁신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작게나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결정, 9월 29일에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저한테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늘 그렇듯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일이고 뭐 얼마나 내가 도대체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회의 날짜는 이틀인데 이런저런 일들로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저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당사까지 가려면 왕복 한 5시간 정도가 걸려요. 왕복 5시간 이상을 쓰고 심할 때는 주 6회까지 천안과 서울을 오가면서 어떤 날은 밤늦게 갑자기 회의가 소집되어서 회의가 마치고 차가 끊겨서 집에 못 온 날도 있고요. 그 다음날 또 바로 장애 투쟁을 나가야 돼서 거의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하고 다시 또 투쟁에 나가서 투쟁을 했던 날도 있고, 뭐, 정말 그 지난 몇 달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정말 저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일에 어떤 불성실함도 없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그 이상은 저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서 충분히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이런 물리적인 피로함은 사실은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지속하는데 그 어떤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과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잃을 때 스스로에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저는 이런 제가 이제 이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게 조직의 어떤 목적이자 조직의 어떤 가장 제일 중요 가장 제일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예요. 그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거.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어떤 각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동지인지 아니면 이들에게 단지 나는 그냥
이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품이자 소모품인지,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위험을 겪거나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이들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겪는 리스크나 내가 겪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단순히 그냥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만이 이들의 목적과 의도인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이 조직에서 나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투명하게 가감 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건요, 권한 없는 책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조직에서 제가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위원과 두 번째는 투쟁위원장인데요. 투쟁위원장은 이제 장애투쟁, 뭐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직능위원회고, 저는 거기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어떤 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투쟁위원회는 법률적인 이슈들하고 되게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밖에서 집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적인 이슈들하고 접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권이 저한테 없어요. 큰 틀에서 주요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큰 틀에서 주요한 것들은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는 어디든지 집회 신고를 한 주최자한테 법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가 결정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때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무와 책임은 있어요. 매주 이 집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의무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정치 조직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다 봉사자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한테는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없고 매주 토요일에 거기에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그 집회라는 어떤 하나의 큰 행사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주 똑같은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약속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인력들을 매주 새로 찾아서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TF처럼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납득할 수 없는 의무는, 어떤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집회에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쉬운 예인데요. 현실적으로 집회를 신고할 때는 그 공간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추정해서 경찰들이 실제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회 예상 인원이라는 걸 신고를 해요. 예상 인원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추정인 거지, 실제 저희가 정확하게 그만큼이 나온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참여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늘 그 질문을 하는 분께 언젠가 한번 역으로 질문했어요. 많이 장애투쟁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러면 예상 참여 인원을 추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실제로 파악하기 어렵다였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물었을 때도 이 사람도 사실은 답변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참석해봤던 거지, 이런 거를 제가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집회 신고라는 걸 해보고, 난생 처음으로 장애투쟁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고, 처음 하는 상황 속에서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대응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이슈들도, 이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과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가장 큰 의문은 이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이 요구되는 일들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요구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문제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건데,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뭔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뭔가 불만이라든지 그런 화풀이의 단순한 대상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 부분도 정서적으로 되게 사실은 많이 피로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른 분들도 사실은 다 봉사자예요.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이라는 주은숙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봉사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왜 내가 하는 거는, 왜 나에게 요청되는 업무들은 마치 회사에서, 조직에서 부하 직원에게 수직 관계에서 내려지는 그런 업무 지시처럼 내려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겪었던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먼저 이제 잃어야 했던 직접적인 비용인데요.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시그널로 메시지를 받았어요. 최고위원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 수익화가 된 부분을 이제 문제시 삼았습니다. 정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최고위원은 정부 기관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정당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정치 활동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법률적으로 분류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저한테 안정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었던 현금 흐름을 차단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포지션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안내를 받았으면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잃어야 했던 직접적인 기회비용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직접 비용이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 저의 원래 본업은 교육업이에요. 그러면 저의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집중하고 뭔가 저를 성장시키고 저의 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집에서 매주 진행되는 그 이슈들과 관련해서 소통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 어떤 날은 제가 전화를 세어봤는데 50통이 넘게 전화를 한 날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차분하게 공부하고 집중하고 뭔가 내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제 본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최고위원 측에서는 월급을 받는 그런 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선가 제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차비도 써야 되고 밥값도 써야 되고 커피값도 써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수입원들이 다 파괴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제가 했냐면 최고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는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최고위원직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국가에서 이미 받은 감사가 있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하나를 그냥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털어먹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 그냥 털어서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금전적인 압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원래 섬겨야 되는 저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독서 토론을 지금 한 3년 넘게 이끌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랑 함께 해온 저의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들에게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책에서 어떤 그런 얻은 인사이트와 저의 경험을 잘 연결해서 실제로 이분들 성장과 발전에 도움되고, 이분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최대한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 발견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 자체가 수익성이 낮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 멘토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바람핀다라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주은숙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봐서 품위 있게 우아하게 최고위원직이라는 걸 수행하고 다닐 수 있게 저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 고마운 진짜 고객은, 저의 유튜브에 있던 고객들도 물론 고마운 고객이지만 실제로 제 생활을 정말 충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은 제 어떤 독서 수업에 들어오는 저의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내가 집중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이분들한테 집중해서 이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이거를 저희 멘토님 바람핀다고 하거든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안정적인 어떤 생활의 서포트는 받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 내가 뭔가 짜릿하게 인기를 누리거나 짜릿한 뭔가 내가 그런 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서 받은 어떤 혜택으로 다른 데 가서 내가 어떤 인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쫓는 거를 바람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난 몇 달간의 저의 상태가 딱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의 고객들에게 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이거를 제가 깨달으니까 너무 사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사람이 무엇이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이고 무엇이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해주는 뭐 칭찬, 누가 나한테 해주는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제적인, 그러니까 기쁨이나 만족감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기나 이런 누가 나에게 주는 그런 뭐 어떤 그런 칭찬의 말로, 그 말로 우리가 현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 모습이 딱 그 모양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실제로 이 직을 수행하는 동안 실제로 내가 직접 비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 기회 비용을 너무 많이 잃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성장하고 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시간을 밖에 나가서 나의 직접적인 고객들을 돕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자원과 내 비용을 쓰고 있구나를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비용에 대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매몰 비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오래 있을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뭔가를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됐어. 예를 들어 남자랑 연애를 했어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 남자는 결혼할 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야. 그럼 사실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 남자랑 연애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임기가 그래 2년 좀 길 수 있지.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직을 내가 그래도 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더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내가 시간을 더 오래 쓴다고 내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더 오래 썼을 때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여기에서 잃게 되거나 소모되는 어떤 그런 자원과 비용이 커지는데, 그만큼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기 아깝다.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현실에,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거를 찰리 먼거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중이라는 건 자기의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원래 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거.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자유와 혁신에 왜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서 주은숙이 개인적으로 이 최고위원이라는 이 여정을 시작했을까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과 부정선거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 이 두 가지와 지금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이 똑같은 시간을 이 조직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인간 주은숙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썼을 때 집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내가 내 본업에 충실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집회에 나가서 서포트하는 것도 서포트고요. 돈을 벌어서 돈으로 하는 서포트가 사실은 가장 큰 서포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갈아 넣는 것과 원래 내 본업에 더 충실해서 내가 더 내 내재 가치를 높여서 더 어떤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금전적으로 비용적으로 사회에 서포트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후자의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소중한 동료, 소중한 어떤 동지로 이들과 함께 어떤 보호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조직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소모품으로 그냥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 매몰 비용을 치르면서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사라진 거죠. 네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까짓 거 몇 달 해보고 뭘 그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을 한 5, 6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투쟁위원회를 만들려면요, 이제 장애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세요. 집회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인원들을 뽑으세요. 좋은 인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다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봉사자들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일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집회 신고는 이제 최고위원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역할은 실무선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 이분들한테 역할을 나눠주세요. 직접. 왜냐하면 경찰서에 제가 직접 가면요, 이 경찰 담당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타 당의 최고위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제가 직접 가서 한다는 건 우리 당에 아직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 그냥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큰 방향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을 대변하는 뭔가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게 이분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집회 신고를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최고위원이 직접 이거를 하는 건 그게 맞지 않으니까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나눠주세요. 자, 좋아요.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매주 좋은 연사를 선정하시고요. 이제 행진을 이끌어줄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행진을 이끌도록 하세요. 자, 우리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회와 행진에 나올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절대 이렇게 매끄럽게 선형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 장소 찾는 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집회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기까지 강남을 정말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요. 광화문, 그리고 삼각지까지 정말 많은 삼각지, 남대문, 종로, 광화문, 그 다음에 다시 강남, 교대 진짜 곳곳을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면서 이곳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집회는 선순위 단체라는 게 있어요. 선순위 단체들이 앞에 정말 많이 이제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회 진행을 안 해야 우리한테 차례가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고했던 집회 장소 중에 한 군데는요, 앞에 선순위 단체가 100개가 넘게 신고된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회를 진행하고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하다가 타 단체가 의도적으로 저희 집회 장소의 중간에 집회 신고를 해서 타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50m 전에까지밖에 행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타 단체의 의도적인 그런 집회 신고로 저희가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행진이 툭 끊긴 적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작 2시간 전에 연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회 10분 전에, 시작 시간 10분 전인데 이제 다음에 그분이 첫 번째 연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착을 못 한대요. 이런 일이 늘 일어나요. 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정도의 프로세스처럼 투쟁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정말 누구나 그렇게 그 문구대로만 진행하면 이게 굴러가는 일이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빡빡한 업무들을 어떻게 그냥 사실은 꾸역꾸역 꾸려왔어요. 꾸역꾸역 꾸려왔고, 물론 저 혼자 꾸려온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꾸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런 인력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게 원이나 구의 모양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 이런 거예요. 매 상황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 그리고 행사 중에 이런 거예요. 경찰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싸운다는 게 저희 주장을 저희가 외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할 수 있게 이분들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타 단체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시민 참여자들 중에도 주최자의 말을 안 듣고 본인 마음대로 돌발 행동을 해서 이제 위험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분들하고도 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싸워가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현장에 나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를 써야 이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굴떼굴 구르면서 늘 이곳이 굴러가도록 만들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싸움을 해야 됐던 사람이 저였던 거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딱 두 가지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망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희망을 이어가는구나라는 약간의 보람과 매주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으로 제가 사실은 집에 돌아와요. 이걸 하고 나면 나 스스로도 이걸 통해서 되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내가 되게 오늘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기여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이런 좀 어떤 그런 보람과 가치와 이런 뿌듯함의 마음을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매번 제 눈에는 오늘 부족했던 거, 오늘 내가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했던 거. 근데 항상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듯이 동그랗게 매끄럽게 예쁜 모양으로 이거를 사실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속사정과 그런 속사정에 비해서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오늘도 정말 이번 주도 정말 우리가 어렵게 그냥 봉합했구나라는 느낌이라는 거. 다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건 그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크고 작은 구멍들 있잖아요. 다들 한마디씩 피드백을 하세요. 시민분들도 피드백을 하시고, 내부 관계자들도 피드백을 하시고, 그래서 다 피드백이라는 건 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어떤 책임을 지시냐? 아니에요. 책임은 없이 그냥 다들 문제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주실 때는 문제와 함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져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딱 그냥 어떤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시는 거죠. 외부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늘 문제는 기본이에요. 기본값으로 늘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근데 권한이 저한테 없어요.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이 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어렵고 현실적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반대편에서 좌파 단체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저희 집회 방해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찰에게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대응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경고하고 체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정도가 지나치면 사실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 갖지 않고 경고하고 뭐
체증하고 차벽을 쳐서 소음을 방지했다라고 하는데 소음이 전혀 방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냐면 112 신고를 했습니다. 112 신고해서 지금 집행 방해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처리해달라고 2번이나 신고를 했고, 최초 문제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0분, 40분이 넘은 후에야 사실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거든요. 그때 경찰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요구를 했어요. 시민들이 건너편에서 시비 거는 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건너편이 시비 거는 게 문제인가요? 시비에 대응하는 시민이 문제인가요? 건너편 시비가 없으면 대응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응하는 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시비하는 저 반대편 방해 집회가 문제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이쪽에 보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제가 책임진다고, 저를 믿고 여러분이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달라고, 그 상황에 제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오는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한 개인에게 그 피해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가 훨씬 망설여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자유와 혁신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유와 혁신이라는 이 조직은 사람들 눈에 하나의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은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가서 그 전면에서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주은숙이 곤란해지거나 주은숙이 자기로 인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겪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다라는 저를 내세우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자유와 혁신을 책임진다고 말해라. 여러분 알아요. 저도 자유와 혁신을 책임지는 거 알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그분들이 동요하지 않고 한 개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원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책임은 주체자가 다 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업적과 성과는 조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은 아니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뭘 느꼈냐면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문득문득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드러내서 표현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거 너무 그냥 좀 내가 너무 편향되게 사고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편향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제가 저를 설득했었는데, 그날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나는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그냥 이 조직의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소모품이구나. 이들에게 나는 보호의 대상과 함께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그런 파트를 맡고 있는 부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도 제가 느꼈던 저의 느낌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해서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 한 줄은 이렇습니다. 오늘 세울 예정이니 철회는 세운 후에 하세요. 사람을 새로 세울 거니까 세운 후에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지시와 통보였죠.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저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그 태도에서 다시 한번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황교안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고 대한민국의 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개인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며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입니다. 최고위원은 제가 사임을 했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여전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건강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일로 자유와 혁신에서 탈당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자유와 혁신을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이 없는 책임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책임은 그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내가 어떤 조직에서 소모품으로 쓰인다면 스스로가 하는 일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느낀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호 없는 헌신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몰 비용에 내가 끌려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얻게 되는 이 비용과 손실은 더 커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겨우 3개월 정도 만에 무슨 저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개월 동안을 제가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의 현장에서 큰 이벤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조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조직하고 다른 게 다른 개인들이 이끄는 그런 집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그들한테 수고료라는 걸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이게 막 저희가 어떤 당의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뭔가의 금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누군가의 사비에 의해서 식사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애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그런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와 이제 누군가의 이런 개인의 사비와 개인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되게 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 경험을 해서 현장의 무게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번 교훈을 통해서 저는 무엇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투자 관련된 서적을 보면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의 자원을 고려해서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과연 이 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인가 내 능력 범위 안의 일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고 내가 여기에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실제의 저의 능력 범위를 과대평가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자유과혁신 최고위원 도전하겠다니까 저를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시작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이제 당신이 겪게 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생각에 제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헌신하려고 들어가고 그렇게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나 구조상의 문제는 제 노력과 어떤 제 헌신과 제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한다고 쉽게 바뀔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내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결론적으로 저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살아왔던 모습이 사회적으로는 뭔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면 내가 써야 할 어떤 개인의 비용을 예를 들어 저희 가족들의 헌신과 서포트로 제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에는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한 저의 가족들에게 저는 가족들에게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피해주는 사람으로 지난 몇 달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정치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저는 저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저의 교육업과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집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 또 새롭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투명하게 나누면서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능력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게 쓰이려면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도울 수 있는 역량과 도울 수 있는 내 어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파워를 높이는 것만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했을 때 실제로 돕는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결론적으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